네, 오늘은 그 중위권 학부모를 위한 공부 진로 진학을 읽고 학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정리해서 이제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학원도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만 보내고 있는데 공부는 학교 공부만 시키고 따라가라고 홈런만 시키고 있는데 너무 하기 싫어합니다. 재미없고 힘든데 왜 해야 하냐고 매일 투덜거려요. 한글도 많이 틀리는데 틀린 걸 알려주면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어떻게 공부의 재미와 습관을 들이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 역할이 되게 어려운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변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한쪽에 있고요. 네. 다른 쪽에서는 엄마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어떠세요? 보면,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사실 인정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네.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도 내가 아니거든요. 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엄마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책에서 소개한 공감의 3단계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질문을 보면서 먼저 아이가 공부를 지금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감정을 부모가 먼저 느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진지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과연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뭔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다. 이럴 때, 절대 제가 볼 적에는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 표정을 좀 잘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 표정을요? 네. 근데 아이가 일단, 공부를 되게 재미없고 힘들다고 할 때, 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책에서 부모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공감의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한참 뭐, 친구들 만나서 뛰어놀고,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절, 그때만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참 힘들겠다.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충분히 또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대부분의 경우 네.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책을 읽고 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끄덕이고 맞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부모 역할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나래도 그 나이 또래면 그렇겠다. 그런 순간 이제 엄마의 감정의 변화가 있죠. 근데 결국 이제 공감의 3단계. 그래서 아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아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딱 보통 팁이라는 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까? 네. 그런 팁 없거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팁 없어요. 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이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고 나면 뭘까요?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성공적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질문해 보면 한글도 되게 많이 틀리는데 틀린 걸 알려줘도 자기가 맞다고 우긴다. 이 얘기는 벌써 아이가 자기의 주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행동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계속 엄마한테 끌려갈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나게 너무 힘들 것 같은 이런 뭔가 직감이 아이에게 이런 방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잘못됐어. 이게 맞거든? 엄마 말 들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좀 순종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면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더 반항심이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너 이거 맞춤법 틀린 것 같아. 엄마가 알아보니까 이게 올바른 맞춤법이야. 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걸로 부모 역할은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아이가 판단을 해서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부모 역할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심정을 제가 좀 중개방송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엄마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엄마 말이 다 맞거든? 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뭘까요? 주도권을 있는다고 생각할까요? 좀 비참해지지 않을까요? 다 틀렸잖아요, 자기는.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아이 잘 되라고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부모랑 대화를 하면서 계속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그게 분기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엄마와 그런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네. 근데 만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놓친 것을 판단하는 도움이 돼. 네. 엄마 얘기가 오히려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되게 좋은 양념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제가 볼 적에 당연히 부모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겠죠. 네.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지적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 지적을 조금만 하고 이제 잘못된 그 정보만 알려주는 걸로 그치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조금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그게, 부모님은 이제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명백한 잘못인데 인정하지 않아? 이거 아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아이의 심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일 수 있어요. 네네네. 주도권 싸움. 네. 거기서 아이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걸로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엄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네. 공격적이거나 되게 지배적이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아이가 직감하고 뭘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이 방어 심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너 이게 잘못된 게 아예 맞아. 너 인정해 빨리. 네. 이런 식의 접근이 제가 볼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엄마가 알아보니까 네. 너 이 글씨는 이게 옳은 거야.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네가 잘 살펴봐.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아이는 다른 태도를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